최근 CBDC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현재 CBDC를 실제 도입할 계획은 없지만 국제결제은행에 의하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약 90%가 CBDC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BDC란 과연 무엇이고 어떤 특성이 있길래 높은 관심을 받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화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조개나 곡식, 옷감이 화폐의 역할을 하였고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의 형태를 거쳐 지금은 지폐와 동전이 화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실물화폐 사용마저 감소하고 경제 전반에서 디지털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화폐 그 자체가 디지털 형태로 바뀔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정의됩니다. 즉 중앙은행이 발행하여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법정 화폐이면서 동시에 디지털 지급수단으로의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은 연구를 진행하는 단계이고 장래에 실제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CBDC는 설계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현금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가 현장에서 당사자 간 돈을 주고받으며 완결됩니다. 현금은 가치를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법정 화폐이고 현금을 지급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등 민간의 비현금 지급수단들은 복잡한 중간 단계를 거쳐야만 거래가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하지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의 전자지갑에서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CBDC를 전자적으로 이전함으로써 곧바로 결제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중간 단계가 간소화되고 거래 비용도 낮출 수 있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CBDC는 모든 거래에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다른 지급수단과 차별화됩니다. 예를 들어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 빅테크 업체들이 주도하는 민간 지급 서비스는 어떨까요? 빅테크 기업들은 기존에 보유한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결합시켜서 다양한 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업체의 서비스를 가입한 사람들끼리만 간편한 거래가 가능함에 따라 특정 플랫폼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CBDC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통용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어떤 상대와의 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CBDC에 기반하여 민간업체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며 CBDC는 모든 업체들이 보다 공평한 조건으로 진입장벽 없이 경쟁할 수 있는 보편적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자산은 가치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 지급수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 암호자산의 경우 거래 속도가 느리고 채굴 과정에서 대량의 전력 소모나 탄소 배출 문제도 있죠. 하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증하기 때문에 현금과 똑같이 가치가 안정적이며 언제든 실물 현금과 교환도 가능합니다. 또한 채굴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탄소 배출 우려도 적습니다. CBDC는 기존의 현금을 디지털로 옮겨놓은 것 이상의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화된 거래와 같은 혁신적 기능을 지원하도록 설계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이행되는 스마트 계약. 지금까지 암호자산의 고유한 장점으로 여겨졌던 스마트 계약 등 프로그래밍화된 거래도 CBDC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보험금 등이 자동으로 지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고리즘에 의해 계약이 이행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낮출 수도 있고 계약 불이행을 걱정할 필요도 없겠죠. 이러한 특성을 살려 CBDC는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디지털 자산 등 다양한 미래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지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거래 비용도 높았던 외국과의 송금도 CBDC를 활용하여 개선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외 다수의 중개기관을 거쳐야 했지만 CBDC를 이용하는 국가들끼리 공동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러한 단계가 간소화되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송금이나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모든 CBDC 관련 업무를 홀로 담당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CBDC 유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고객 서비스 제공 역할은 은행 등 민간 기관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 민간 부문의 역할을 통해 다양한 지급 서비스의 혁신도 촉진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과 민간 기관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CBDC의 발행, 환수, 유통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이 있다면 발행, 환수는 중앙은행이 담당하되 유통 등을 민간 부문과 분담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거래에 직접 사용할 수도 없고 점점 사용 빈도도 낮아지고 있는 현금. 하지만 현재까지 모든 디지털 거래는 여전히 현금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CBDC가 도입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모든 디지털 거래는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 예금이 언제든지 법정 화폐인 현금과 1대1로 교환될 수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나 간편 결제 등도 여전히 현금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CBDC는 현금과 동일한 법정 화폐이면서 그 자체로 디지털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CBDC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민간 지급 서비스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BDC를 기반으로 하여 은행 등 민간 기관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CBDC가 도입된다면 디지털 경제에서 지급 결제 제도의 근간이 되어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CBDC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제 도입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CBDC를 실제로 도입하려면 기술적 과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 효과, 법제도 정비, 국민 여론 수렴 등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도입을 하더라도 디지털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현금 발행은 지속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행 역시 실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장래에 CBDC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CBDC. CBDC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우리의 몫입니다.